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방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고등학교에서 있죠. 입학하는 학생들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몇 가지를 언급한 사항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여를 좀 시켰었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위원장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 됐네요. 자, 그럼에도 교장 선생님이네 보니까 위원장이니까 교장 선생님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을 말하는 거네요. 참 선생님들이 말을 잘 안 듣네,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좀 있죠.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했죠. 그래도 피고인에게 이렇게 권한을 안 줬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거는 꼰대들이 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시오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무시로 볼 수 있죠. 한 면접관들에 대해서. 여학생 하나 붙여요. 특정한 여학생 이런 말을 안 했네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더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 이런 정도의 아주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피해자들은, 면접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위소에 1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선발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죠. 이 정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원심 판단에서는 업무방해였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재미나겠습니다. 이 보니까. 자,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이라든지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가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교장 선생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죠.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죠. 그런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였는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형법사항에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보면 요거는 업무방해죄에 성립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 취지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요런 부분도 있었네요.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면접 당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권인 40위까지의 학생은 남학생이 17명, 여학생이 23명이었고 그 다음 순위에 소외 6, 그 다음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이 있었는데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순위 41위 위하의 학생들 중 합격시킬 사람이 있는지에 관해 논의를 또 했다는 거죠. 이런 논의를 좀 했고, 그러던 중 기숙사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 그 본인이 그냥 위력으로 지시를 한 거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반적인 판단을 좀 보게 되면 여기 판단 사항인데요. 쭉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게 보면 대법원 같은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정 그 회의의 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과, 이 사건의 발언의 경위라든지 이 사건의 발언 이후에 합격자 결정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하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표현이 과도하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갖다가 제압을 했다든지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 사회통념상 이런 거, 자유의사를 제압을 했나요? 하는 겁니다. 자유의사를 제압을 했다, 이렇게도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자유의사를 제압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냥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언이 입학 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입학 전형에서 관한 부정한 청탁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정한 청탁으로 기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에 감안하며 피고인이 또 업무방해 고의로 이 사건을 발언하지도 않았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요 행위도 지금 보고, 그리고 이게 책임에서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좀 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일은 좀 우리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집합 건물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리업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업체들 기타 이게 업체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건물 유지 보수 관련된 업체 선정할 때 웬만하면 좀 여러분들 공개 입찰을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각자가 투표를 그냥 자유의사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전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특히 이러한 그 부정한 청탁 같은 경우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